왕이 된 아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어머니. 공빈 김씨. 나는 내 아들이 왕이 되는 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광해군을 말합니다. 폐위된 왕, 비운의 군주, 역사가 지워버린 이름. 그러나 오늘은 그의 어머니 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공빈 김씨입니다. 왕의 어머니였지만 이름조차 낯선 여인. 오늘 그 침묵했던 목소리로 처음 말하려 합니다. 내가 떠난 후 내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나는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높은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16살 궁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저 수많은 궁녀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눈에 띌 것도 없는 평범한 소녀. 선조의 눈에 든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후원을 거니시던 임금께서 나를 보셨고 그날 밤 불려갔습니다. 그것을 은총이라 했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아니었다는 것. 궁궐에는 엄격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중전 의인 왕후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실이었고 나는 후궁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전의 아들은 정통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후궁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전의 아들은 세자가 되고 후궁의 아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의 미래는 불안정할 것이라는 것을. 1575년 광해의 탄생.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지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전께서도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임해군에 이어 영창대군까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아이를 조용히 키우려 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마세요. 조용히 지내세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빈마마, 왜 왕자님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왕자님은 총명하신데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총명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선조께서는 나를 특별히 총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보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낳고 조용히 키우고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광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살에는 책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스승들이 감탄했습니다. 왕자님은 비범하십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칭찬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눈에 띄지 않게 해주소서. 제발 이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소서. 하지만 총명한 아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중전께서 낳으신 임해군과 광해군. 사람들은 두 왕자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해군은 성격이 급하십니다. 광해군은 침착하고 총명하십니다.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소문이 무서웠습니다. 왕자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곧 정치적 편가르기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선조께서 광해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광해냐? 예, 전하.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번 보자. 그날 광해는 선조 앞에서 경서를 외웠고 선조께서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에 띄었다. 이제 더 위험해졌다. 나는 아이에게 거듭 말했습니다. 광해야, 너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하지만 어마마마,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문제란다. 후궁의 아들이 총명하면
위험하단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한단다. 내가 총명하기 때문에. 그날 아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전쟁이 일어나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은 혼란에 빠졌고 선조께서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전의 아들 임해군이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선조께서는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셨습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삼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공빈마마 축하드립니다. 왕자님께서 세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공빈마마 왜 우십니까? 기쁜 날인데요. 기쁜 날이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품에 숨길 수 없게 되었어. 광해는 17살의 나이로 세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세자로서 분조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군사를 이끌고 백성을 구호하고 명나라 장수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다. 넌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는 이제 세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미 내 품을 떠났다는 것을. 전쟁의 와중에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후궁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빈마마, 지금은 전시입니다. 약재가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중전이었다면 최고의 약재와 최고의 의원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후궁이었고 전시의 후궁의 목숨은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1592년 가을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광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세자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중전께서 살아계셨고 정치적 반대 세력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광해는 어머니 없이 혼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어머니마저 잃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를 불러주십시오. 상궁이 황급히 나갔고 얼마 후 광해가 달려왔습니다. 어마마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 하지만 이제는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해야. 예, 어마마마. 미안하구나. 어미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넌 아직 어린데?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가니? 저는 이제 세자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슬펐습니다.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광해야, 잘 들어라. 예, 어마마마. 넌 총명한 아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할 거야. 사람들을 믿지 마라. 특히 내가 왕이 되면 모두가 내 편이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내 편은 거의 없을 거야. 어마마마.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더라도 네가 해내야 할 일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잊지 마라. 어미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어마마마. 어마마마.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592년 11월 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는 17살이었고 아직 세자였습니다. 장래는 조촐했습니다. 전시였고 나는 후궁이었으니까요. 광해는 상복을 입고 내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자저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라 일이 조금만 더. 그것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이 된 아들. 1608년 광해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승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사람들은 축하했겠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특히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정통성이 약한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광해군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했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다. 적통이 아니다. 영창때군이야말로 중전의 아들이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내 아들을 베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중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아들을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나는 후궁이었고 일찍 떠났고 그래서 내 아들은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반정이 일어났고 광해군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폐위, 유배, 강화도. 내 아들은 왕에서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승에서도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유배인이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졌습니다. 1641년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마마마가 계셨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 아이의 탄생도 즉위도 폐위도 죽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7살까지만 함께했을 뿐입니다. 나는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왕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무너지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어 행복했느냐고.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되기도 전에 나는 떠나야 했으니까요. 후궁이라는 이름. 만약 내가 중전이었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까요? 내 아들의 정통성도 강했을 것이고 반정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후궁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내 아들은 평생을 약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신부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자식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나는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직 17살일 때, 아직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나이일 때,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궁에게는 그런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전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들을 걱정합니다. 저승에서도 나는 아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되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반정으로 폐위되는 모습을, 강화도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모든 순간 나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나를 부르지 못했고 나는 끝내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17살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폐위되었을 때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 허락되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왕이 될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후궁의 신분으로 병든 몸으로 전쟁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마저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공빈 김씨입니다. 광해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을 낳았지만 왕을 키우지 못한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는 것.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어도, 지켜볼 수 없어도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이야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어머니. 하지만 그 싸움이 아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비극의 기록입니다. 어머니 패비유 씨. 그녀는 왜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이 아들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